예, 안녕하세요. 완전우선국어 정우성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2017학년도 리트 30번부터 32번 문제, 육모에 관한 지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도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요. 일단은 1문단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좀 유추해 보시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이 글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정보가 좀 많게 느껴지는 지문이기도 합니다만, 정보를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무조건 다 밑줄만 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글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정보들이 연결되는지를 생각하시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정보는 구조를 파악하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체계와 구조를 파악하면서 연결시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지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문단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는 육모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육모의 역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 육모는 여러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피세포는요, 육모의 말단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한 안쪽, 양쪽에서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올라오는 세포로 채워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육모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겠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이니까, 그럼 새로운 세포는 바로 뭐겠어요? 육모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세포들이겠죠? 육모와 육모 사이에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존재하는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1문단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육모를 어떤 구성하는 새로운 세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 듣죠? 성체장줄기세포가 담당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는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로부터의 자극을 받아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성체장 줄기세포를 뭐하거나 복제하거나 새로운 상피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짝 지금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죠? 살짝 심화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뭐예요? 성체장 줄기세포에 관련해서요. 봅시다. 주변 세포에 뭘 받는다고요? 자극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주변 세포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일단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의 자극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 자극을 통해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성체장 줄기세포를 뭐하거나 복제하거나 뭐 한다고요? 복제하거나 새로운 상피세포로 뭐 한다? 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안 썼던 거, 새로운 세포가 여러분 무슨 세포예요? 이게 바로 육모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세포가 바로 상피세포거든요. 바로 그래서 뒤에 상피세포가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도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는 바로 어느 부분? 이겠어요. 그쵸? 자극을 받아서 이 부분이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 성체장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역시 마찬가지로 1문단 통해서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글은 일단 여러분 뭐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글은 일단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쵸? 육모를 구성하는 상피세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체장 세포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러한 과정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됐어요? 예상
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등장을 해요? 예.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육모 등장을 하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일단 예, 육모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오다 보면 뭐가요? 소낭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육모, 그 다음 소낭이고 여러분 육모를 뭐죠? 소낭을 좀 확대해 봤더니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포가 뭐 이런 식의 세포가 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판네스 세포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성체장 줄기세포 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됐죠? 성체장 줄기세포 됐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네세포의 뭐를 받아서 그렇죠. 자극을 받아서 뭐 얘가 분해 뭐죠? 복제되거나 새로운 상태로 분화한 바로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모 아까 얘기했지만 육모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바로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그림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쵸? 지금 뭐 했어요? 계속? 뭔가 계속? 뭐야? 계속? 뭔가 계속 적죠. 이게 사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림에다요. 그냥 뭐 일단 나와 있는 내용, 이건 나와 있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보실 수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 뭐 하시는 게 맞겠어요? 예, 적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복제나 분화 과정에서 세포는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신호를 받아 처리하는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새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시작했던 게 뭐였어요? 육모를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포의 복제와 분화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글은 여러분 어쨌든 뭐에 관한 글이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글은 어쨌든 뭐에 관한 글이에요? 바로 요것에 관한 글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성체장 줄기세포가 어떻게 육모를 이루는 상피세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는가가 이 글의 핵심일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죠? 세포의 복제나 분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이걸 좀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뭐가? 배경 지식이 바로 이 문단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는 배경 지식, 뒤의 내용과 연결될 만한 배경 지식 어떻게 해요? 읽으시면서 잘 보관해 두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키핑, 즉 보관해 주시는 거 생각하시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이 문단은 뭐 해두는 문단이에요? 바로 그렇죠. 키핑해 두는 문단. 내용을 잘 보관해 두는 그런 문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막 여기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 뭐 할까요? 뒤에서 쓸 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쓸 거를. 그렇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모든 내용을 기억한다기보다도 이 문단에서 얘기하려는 핵심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뒤에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너무 막 세세하게 다 기억하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일단 가시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 뭘 쓸지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호 전달과 관련된 거는 모든 동물에서 동일하다라고 세 번째 줄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 오른쪽입니다. 세포내 신호 전달의 일종인 WNT 신호 전달은 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어떠한 신호 전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바로 뭐냐면요. 세포의 복제나 분화를 일으키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로 신호 전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키핑해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등장한다고요? WNT 신호 전달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서 WNT 신호 전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달은요 바로 중요한 점이 있대요. 봅시다. 여러분 봐요. 특이한 점은 중요한 점은 5번째 주제입니다. 단백질이 하나인 WNT를 분비하는 세포와 그 단백질에 반응하는 세포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볼게요. 그 다음 봅시다. WNT 분비세포 주변의 세포들 중 WNT와 결합하는 WNT 수용체를 가진 세포는 WNT 신호 전달을 통해 여러 유전자를 발현시켜 자신의 분열과 분할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바로 뭐가 돼요? WNT 신호 전달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돼요? 밑에다 쓸까요? WNT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비세포가 존재를 해요. WNT 분비하는 세포죠. 근데 이 분비된 것에 영향을 받는 뭐가요? 바로 WNT를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결합할 수 있는 WNT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요게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뭐와 분열과 뭐를 분할을 조절을 한다. 여러분 요쯤 읽어도 사실은 살짝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 계속 뭐가 나오죠? 여러분 봐봐요. 분비세포가 있고 수용체가 있어서 얘가 분열하고 분화하거든요. 여러분 분열 분화 사실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분열과 분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가 돼요? 분화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느낌이요. 지금 이쪽에 있는 내용이 아마 좀 일반화된 게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일단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WNT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WNT 신호 전달에 비정상적으로 뭐하면 활성화되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요 비정상적으로 뭐하게 되면 활성화되게 되면 그러면 뭐로 발전할 수 있어요? 바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바로 뭘 촉진하여? 세포 증식을 촉진하여.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세포 증식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이와 달리 지나치게 불활성화되면 그럼 봅시다. 활성화가 아니라 뭐 하게 되면 불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대요? 바로 뼈의 형성을 저해하며 바로 뭐가 유발된다? 골다공증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WNT가 분열과 분열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문단의 내용이 돼요. 3문단 가겠습니다. WNT 분비세포의 주변 세포가 WNT의 자극을 받지 않을 때예요.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볼게요. 지금 그러면 주변 세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또 지금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면 WNT에 여러분 뭐라고요? 주변 세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아마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주변 세포가 뭐일 가능성이 커요. WNT와 결합하는 요거일 가능성이 큰데 뭐 일단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변 세포가 볼게요. WNT에 뭘 받지 않아요?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변 세포가 봅시다. WNT에 뭘 받지 않으면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된대요. APC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 복합체 안에 GSK3베타가 카테닌에 인산기를 붙여두는 인산화 과정이 여러분 좀 너무 복잡하죠? 근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 좀 너무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제가 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괄호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어디다 치냐면요. APC 단백질이부터 가로치세요. APC 단백질이부터 어디까지요? 인산기를 붙여주는까지 가로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WNT 자극을 받지 않으면 인산화 과정이 그 주변 세포 내에서 수행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인산화 과정이 뭔데? 그게 바로 우리 뭐 한 부분? 가로친 부분이죠. 그 인산화 과정은 바로 뭐예요? APC 단백질 들어있는 단백질 복합체 내에서 GSK3베타가 베타카테닌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게 바로 인산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볼게요. 그러니까 주변 세포 WNT 자극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인산화라고 하는 인산화 과정이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았어? 인산화 과정. 근데 인산화 과정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어떻게 돼요? GSK3 베타가 어떻게 해요? 베타 카테닌에 뭘 붙여줘요? 여러분 뭘? 힘들다. 뭘 붙여줘요? 여러분 바로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래요. 됐죠 여러분? 요게 바로 인산화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살짝 저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글은 약간 영어 지문 읽듯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여러분 제가 사실 영어 학생 때 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관계대명사 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길고 막 복잡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단순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와서 보면 왜 그래요? 일단 중요한 부분 앞에다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야? 그에 대한 설명이 뒤에 덧붙은 게 바로 관계대명사 절 아닌가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가 좀 어려운 게 근데 한국어는 그런 설명이 어디 들어가요? 그래 중간에 들어가서 좀 구조 파악하고 문장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따로 떼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가로 쳐주셔서 따로 때려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주변 세포가 뭐죠 여러분? WNT 자극을 받지 않으면 무슨 과정? 인산화 과정이 일어난다고요. 끝!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갈게요. 이렇게 인산화된 베타카테닌 인산화가 된 거죠? 분해되어 주변 세포 내 베타카테닌의 농도를 뭐한다? 낮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카테닌의 농도를 어떻게 돼요?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와 달리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WNT 분비세포의 주변에 있는 세포 표면에 WNT 수용체, WNT가 뭐하게 되면 결합하게 되면 봅시다. WNT가 뭐하게 되면 결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자극이 없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한다고요? WNT 수용체와 수용체에 뭐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결합하게 되면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이 결합하는 게 아마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요거를 먼저 얘기한 거고요. 인산화 과정이 없는 상황, 바로 요 상황이 되겠죠. 보시다 이어 달리 볼게요. 계속 읽습니다. WNT 분비세포의 주변의 세포 표면에 WNT 수용체에 WNT가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게 돼요? GSK3베타의 활성이 억제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GSK3 베타의 활동이 어떻게 돼요? 억제됩니다. 그럼 얘 어디 나왔어요? 아까 여기 나왔던 애죠. 얘가 베타카네틴의 인산기를 붙여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타카네틴 인산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해 봅시다. 베타카네틴이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낮게 유지가 됐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없게 되면 뭐 하게 됐어요? 베타카네틴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인산화되지 않은 베타카테닌은 자신을 분해하는 단백질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베타카테닌이 분해되지 않아.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똑같아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학 지문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셨죠? 따라가시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카테닌이 뭐 하게 된다 여러분?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포 내에 축적돼요. 그럼 높아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세포 내에 뭐 하게 되겠어요? 세포 내에 옆으로 갈게요. 세포 내에 뭐 해요? 축적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해관으로 이동하여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뭐 한다?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되면 어떻게 돼? 해 안으로 들어와서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 유전자의 뭐를요? 발현을 촉진하게 된대요. 이렇게 촉진이 되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장암 환자들은 APC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APC 단백질이 여러분 뭐였죠? 그렇죠. 바로 얘가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APC 단백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연변이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야? 바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타카테닌이 많아지고 세포 증식이 뭐한다? 과도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암이 생긴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발현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포가 뭐하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바로 증식하는 과정들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약간 내용 좀 연결되는 거 좀 느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 아니잖아요. 어디 나왔어 다시? 요거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쓴 건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WNT 분비세포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 암이 증식한 세포량이 너무 많아진다. 어때요 여러분? 요거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육모예요. 육모. 상피세포 어떻게 만드냐.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죠. 언제 나오겠어요? 이제 나와요. 이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볼게요. 한편 창자의 육모와 육모 사이에 존재하는 소낭에서도 바로 어디예요? 이 소낭에서도 뭐가 존재해요? WNT 신호전달이 일어납니다. WNT 신호전달이 바로 이 소낭에서도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내용 키핑해둘 내용이 그래서 잘 볼게요. 여기까지 키핑해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써먹는 거예요. 맞죠? 이 내용 뭐와 연결시키려고? 바로 이 부분 연결시키려고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소낭에도 WNT 신호전달이 있고요. 판네스 세포는 WNT를 분비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판네스 세포가 WNT를 분비합니다. 판네스 세포가 뭐 한다고요? 아까 했죠? 판네스 세포가 뭐예요? WNT를 분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봅시다. 앞에 내용과 연결시킵니다. 앞에 내용과 WNT 분비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분비하는 거 바로 요거. 요게 바로 뭐라는 거? 요게 바로 판네스 세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요게 바로 판네스 세포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WNT 수용체를 가진 또 다른 세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판네스 세포에 가장 인접한 성체장 줄기세포가 WNT를 인식하면 그래 여러분 주변 세포 바로 봅시다. 주변 세포 요게 바로 뭐가 돼? 요게 바로 성체장 줄기세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주변 세포고 그게 바로 뭘 가진? WNT 수용체를 가진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WNT 인식하면 뭐가 돼요? 봅시다. 세포 내 베타카테닌의 농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농도가 높아졌는데 왜 높아져요? 당연히하죠 여러분. 수용체로 뭐 했어요? 여러분? 수용체로 결합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GSK 3베타의 농도가 낮아질 거고 베타카테닌 높아질 거고 이해되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단백질에 의존하는 유전자가 뭐 해요 여러분? 발현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 한다고요?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지속적으로 복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 암 얘기했지만 일단 지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소당에서 벌어지는 건 요렇게 결합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게 돼요? 자신과 똑같은 세포. 자기랑 똑같은 세포가 뭐예요? 바로 성체 장줄기세포를 뭐 한다고 여러분? 바로 복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어디 나와요? 1문단에 요거잖아요. 기억나셨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1문단 살짝 봐봐요. 1문에 무슨 나왔어요?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의 자극을 받은 성체장 줄기세포가 복제 또는 새로운 상피세포로 분화합니다. 어디 나왔어요? 지금까지 복제 나왔죠.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뭐 나와요? 바로 상피세포로 분화 나올 거예요. 됐어요? 상피세포로 분화.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반면에 성체장 줄기세포가 뭐 하면서 분열하면서 생긴 세포가 나중에 생긴 세포에 밀려 판넬 세포에서 뭐 해지면 멀어지냐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복제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WNT 자극을 뭐 하게 돼요?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복제가 되다 보면 뭐 한다고요? 멀어지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자극을 적게 받게 되죠. 봅시다. 그러니까 자극을 적게 받는 요 과정이 바로 뭐가 돼요? 밀려서 뭐해지는 과정? 멀어지면이요. 멀어지면 WNT 자극을 적게 받게 돼요. 그럼 아마도 뭐가 벌어져요? 인산화 과정이 벌어지면서 베타카로틴의 농도가 낮게 유지가 될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다고요? 어떻게 돼요? 낮은 베타카로틴의 농도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지속적 복제하는 데 관련 유전자가 더 이상 발현하지 않아서 성체장 줄기세포가 그럼 뭐 한다고요? 분열하면서 생긴 세포는 상피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요 과정이 되면 다시 요로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유지가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복제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 성체장 줄기세포가 뭐 하게 돼요? 분열하게 되면서 뭐로 돼요, 여러분? 바로 상피세포로 뭐 하게 된다? 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분화하는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분화된 상피세포가 뭘 이루는 거예요? 바로 육모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내용이 하나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뭐예요? 요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뭐가 들어갈 뿐이야? 뭐죠? 바로 키핑의 내용이 몇 문단? 2문단과 3문단에 들어가서요. 바로 요 문단의 내용을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게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됐어요? 봅시다. 여러분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고요. 일치하는 거 답은 4번입니다. 육모를 이루는 세포는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진다.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죠. 바로 이 성체장 줄기세포가 분화해서 요게 바로 뭐예요? 육모를 이루게 된. 사실 1문단만 보셔도 얘는 되는 문제겠네요.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고요. 기억이 바로 요거가 기억이에요. 여러분 봐요. 새로운 상피세포로 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분화해요. 분화합니다. 여러분 분화하는 거면 어느 쪽이었어요? 바로 이쪽이었죠? 분열하죠? 어때야 분열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쭉 올라가요. 바로 베타카테닌의 농도가 뭐 해야 됐어요? 낮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인산화 과정이 뭐야? GSK 3베타가 베타카테닌의 인산기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WNT 자극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멀어져요. 제가 지금 얘기한 요게 바로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1번 볼까요? 판내세포에 돌연변 생겨 WNT 분비가 중단되면 여러분 어때요? WNT 자극이 없으니까 가능하겠죠? 2번 판내세포와 성체장 줄기세포의 물질거리가 멀어진다. 아까 했잖아. 멀어지면 가능하죠. 3번 성체장 줄기세포에서 베타카테닌의 인산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4번 가요. 성체장 줄기세포의 GSK3베타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 여러분 억제하면 뭐 하겠어요? 베타카테닌 붙여져 안 붙여져? 안 붙여주면서 여러분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인산화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뭐야? 밑에잖아. 요거. 그럼 어떻게 돼요? 베타카테닌 농도가 높아지면서 유전자가 발현하면서 성체장 줄기세포가 뭐해요? 복제돼요. 뭐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5번 성체장 줄기세포에 WNT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WNT가 뭐하지? 결합을 못해도 되고요. 결합하지 않아도 돼요. 됐죠 여러분?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예, 32번 볼게요.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추론이니까 사실 지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좀 알아두실 건 있네요. 그쵸? 어떤 내용인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성체장 줄기세포의 수가 감소하면 창자에서 양분의 흡수가 증가할 거다. 여러분 성체장 줄기세포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요게 감소하면 복제나 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로 안 하겠죠. 그러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육모가 생기지 않으면 육모가 있을수록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양분을. 그러니까 1번은 양분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틀리죠? 2번 WNT 신호전달을 조절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골다공증 우리 아까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죠. 골다공증 여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였죠? WNT 신호전달이 뭐 할 때? 불활성화 될 때거든요. 근데 잘 봐요. 근데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뭐 하죠? WNT의 불활성을 뭐로 바꿔야 돼요? 활성으로 바꿔야 돼요. 활성으로 바꿉니다. 활성으로 바꾼다는 얘기 뭐야?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한다, 결합하지, 결합한다는 얘기죠. 됐죠? 결합한다는 얘기잖아. 아니 불활성화 되면 뭐겠어요? 결합 안 하는 게 불활성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이걸 치료하려면 결합해야죠. 그러니까 결합하는 건 바로 뭐죠? WNT 결합하는 게 바로 뭐죠? 주변 세포와 에게 WNT 자극이 없는 거 있는 거야. 있는 거죠. 요거죠. 잘 봐요. 이거죠. 그럼 뭐야? GSK3베타가 낮아지면서 베타카인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포 증식 복제.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베타카테닌의 양은 증가. 맞나요? 맞잖아요. 답 몇 번? 2번. 지금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갈게요. 골다공증을 여러분 치료하려면 어때요? 불활성이 골다공증이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활성화시킨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WNT 신호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야? WNT 수용체가 WNT를 수용해야 돼요.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 결합하는 쪽. GSK3베타가 낮아지게 되고 베타카테닌 높아지는 바로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됐어요? 예, 넘어갈게요. 3번 선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GSK3베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APC 단백질은 인산화된 베타카테닌의 단백질의 분해를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APC 단백질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좀 딱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APC 단백질 안에 뭐가 있다? 안에 뭐가 있다? 예, GSK3베타가 있다까지만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GSK3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게 APC고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인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인산화를 뭐 한다고요? 시킨다고요. 뭐가 아니라 분해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3번은 그래서 틀린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가겠습니다. APC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대장암 세포에 WNT를 처리하면 그러면 여러분 APC 돌연변이가 대장암 세포 대장암이니까 여러분 아마 뭐와 연관시켜야 바로 이 부분 활성화돼서 세포가 증식되는 부분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어쨌든 다 마찬가지 얘기긴 하죠. 이렇게 된다면 WNT를 처리하면이에요. WNT를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WNT 처리하면 어떻게 더 늘어나죠. WNT 처리하면 자극이 더 늘겠어요. 늘겠죠.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량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타카테닌 단백질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늘어나죠. 4번은 그래서 틀립니다. 5번 베타카테닌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베타카테닌 단백질에 GSK3베타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산화 일어나지 않으면 이쪽이네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여러분 베타카테닌의 수가 더 늘어나면서 뭐 하게 됐어요? 성체장 줄기세포가 복제니까 더 뭐 해요? 늘어나죠. 감소가 아니라 늘어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은 그래서 역시 2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2017학년도 리트 30번에 32번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